자, 스테이크 영양밥, 스테이크와 솥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동서양의 만남인가요? 그렇죠.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든 다음에 또 곁들이는 우리가 뭐 볶음밥이라든지 뭐 샐러드라든지 여러 가지 곁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뚝배기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 또 그거 하나만으로 훌륭하게 이제 일품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준비하는 재료는요. 쌀은 충분히 불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불린 후에 체에 받쳐놨어요. 네, 그리고 고기는 소고기 안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심. 예, 등심보다는 안심이 이 힘줄이라든지 또 기름기가 좀 적기 때문에 안심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이렇게 튀겨서 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 볼 텐데 네. 자, 스테이크는 구워 보셨죠? 네, 이렇게 안심 두툼하게 예. 한 3cm 정도. 아이고, 맛있겠네. 안심이 맛있겠죠. 되네요. 자, 여기 이제 소금, 후추, 밑간을. 밑간을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간이 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듬뿍 해주셔야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예, 간을 충분히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간이 부족하면은 고기에 좀 비린맛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었는데 네. 아르헨티나에는 인구 수보다 네. 소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소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요. 스테이크 집을 갔는데 네. 길이 이해하더라고요. 아, 길이 이하. 자, 약간 소가 적어야지 귀한 줄 알고 더 맛있게 요리하나 봐요. 너무 많이 익혀서 너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자, 이제 충분히 달궈주셔야 돼요. 충분히 달궈진 팬에 네, 충분히 달궈주시고 여기 이제 기름을 이때는 센 불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센 불로. 그래서 진짜 노릇하게 색이 입혀질 정도까지 구워주세요. 처음에 넣으면은. 자, 그 동안에, 굽는 동안에 좀 밥을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 버터를 버터.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마늘. 자, 갈릭 라이스, 마늘밥을 지을 거예요. 이 밥을 지을 때 다진 마늘을 넣게 되면 뭐 맛이 더 향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마늘이 익으면서 단맛이 증가를 하고요. 또 약간의 쌀에 군내 같은 거를 잡아줄 수가 있고 또 고기랑은 너무나 잘 어울려요. 마늘을 넣어주게 되면. 그렇군요.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쌀을 이렇게 볶을 때 다진 마늘을 함께 넣게 되시면은 잡내도 제거가 되고 고기와도 또 함께 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버터가 녹으면 여기에 쌀을 넣어주세요. 이 뚝배기에 버터와 마늘을 넣고 또 밥을 하니까 이 향긋한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거 잠깐 섞어주시겠어요? 네.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나. 조금 색이 진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한 면은 구워주시고요. 이때부터는 반대쪽 면에서는 익혀주셔야 돼요. 그냥 불을 제가 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육즙이 안 빠진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딱 가둬두는 거예요. 처음에 둘른 기름 외에는 고기 안에서 육즙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뒤집어서는 자, 중약불 정도로 하셔가지고 자, 원하는 굽기 정도가 약간 미디움 정도가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달궈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버터가 금세 녹으니까요. 이렇게. 자, 볶으면은 쌀 아래서 이렇게 윤기가 나기 시작을 해요. 네. 코팅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밥을 볶아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볶음밥 하잖아요. 그냥 솥밥에 짓는 것만으로도 볶음밥처럼 쌀알이 하나하나가 다 떨어지면서 윤기가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터는 유염이에요. 소금기에 들어가 있는 버터라서 살짝에 다 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염 버터를 쓰실 경우에는 밥을 지을 때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면 완성되었을 때 별도로 간을 안 하셔도 고기랑 같이 어우러지게 드실 수가 있어요. 쌀 표면에 버터가 다 둘러지면서 윤기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요, 좀 편편하게 한 다음에 물은
불리기 전에 쌀과 동량. 1대1 비율로. 네.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약한 불에서 12분. 12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근데 완성되었을 때 한번 섞은 다음에 스테이크 구운 거 휴지 시켜놨다가 레스팅 해놨다가 잘라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12분 지나면은 한번 섞는 타이밍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끓이겠습니다. 끓을 때까지는 센 불로 끓이셔도 네. 돼요. 자, 그러면 고기가 육즙이 안에 갇혀가지고. 자, 아직까지는 좀 옆에서 봐도 아시겠지만 붉은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옆면에도 이렇게 구워주셔야 돼요, 세워서. 좀. 네, 세워서. 그러니까 확실히 초반에 딱 센 불로 해서 육즙을 가다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보통 시간 지나면은 흥건하게 육즙이 고이거든요. 맞아요. 그 남은 열로 또 속에까지 좀 안정화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옆에 지금 종이 호일을 준비해 놨거든요. 네. 감싸가지고 예. 사실 우리가 집에서 특히나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면은 굽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노하우를 익혀주시면 이제는 쉽게 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즙만 싹 가다주게 되면 네. 그 다음은 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눌러보았을 때 이렇게 만져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레어, 미디움, 뭐 웰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살 탱탱한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많이 구워보시는 것밖에는 가늠하는 정도가 쉽지는 않은데 자, 탱탱한 이렇게 약간 탄력이 남아있는 정도일 때 꺼내주세요. 네. 그리고 휴지를 식힙니다. 이게 지금 레스팅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가둬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가지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최소 5분 정도는 이렇게 휴지를 식혀야지만 안정화돼서 자리를 딱 잡고 빠져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썰었을 때, 네. 그 테두리 안쪽으로만 빨갛게 된 게 딱 그 육질이 그렇죠. 그런 거구나. 한번 어떻게 될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올려놓은 밥이 막 이렇게 김이 나서 팔팔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약한 불. 집에서 가장 약하게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불로 줄여가지고요. 12분. 12분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자, 12분이고요. 잠깐 네. 잘 끓 동안 저희는 토마토 달걀국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저희 그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 파를 좀 먼저 썰어 볼게요. 아, 네. 파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위에 정말 듬뿍 올라갈 정도로. 근데 남은 그 김에 의해서 숨이 죽으면서 양은 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꽤 많죠? 정말 많은데요. 네, 파가 매워서 싫어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살짝 김이 닿고 열이 가해지면은요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확 끌어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듬뿍 넣어도 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이 익는 동안에 달걀국을 끓여볼게요. 달걀국. 네. 근데 달걀국인데 토마토가 들어간 달걀국이죠? 네, 토마토가요. 채소 중에서 감칠맛이 아주 풍부한 채소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아요. 토마토는 껍질을 좀 벗겨주시면은 입안에 남는 게 없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살짝 이렇게 X자로 내신 다음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데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요. 정말 순식간에 벗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넣어서 사실 이제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채소들은 열을 가하게 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토마토만큼만은 열을 받으면 영양분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품이잖아요. 익혀 드시면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죠. 라이코펜. 그렇죠? 많이 먹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러죠. 완숙된 토마토를, 빨간 토마토를. 자,
이렇게 해서 건지면은 후루룩 벌써 벗겨져요. 이렇게 어. 손으로 쉽게 쓱 벗겨주시면 돼요. 요즘 뭐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라 그러죠. 네. 대저 토마토 이용을 하시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또 단맛이나 약간 짭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감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일단 씨는 제거해야 되니까요. 씨가 아니라 요 꼭지.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토마토나 수박을 먹을 때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요? 네. 그러면 좀 단맛을 더 잘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네. 또는 견과류와 함께 음. 드시면 훨씬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게 하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곁들일 실파는요. 파란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길이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고 근데 확실히 이 토마토 달걀국에도 들어가는 게 뭐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어떻게 국에 시원한 맛이 날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아까 제가 토마토에 감칠맛을 내는 다시마와 똑같은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럼 이제 불로 이동하면 되겠죠? 네. 지금 냄비에 끓고 있는 물은요, 멸치랑 다시마를 넣고 한번 우려가지고 걸러낸 물이에요. 이게 멸치 육수죠, 우리 보통 때 김치찌개 끓일 때 멸치 육수인데, 이렇게 이제 멸치 육수를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 토마토. 아, 토마토가 먼저 들어가네요. 네.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 끓어올릴 때까지 잠시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예전에 그 저희 최우비에서는 토마토 된장국도 한번 끓여봤었거든요. 아,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 된장국을요? 네. 토마토 넣고 김치찌개는 많이 끓이거든요. 아, 그것도 맛있겠네요. 네. 오. 팔팔 끓었을 때 달걀을 넣어야지 달걀이 흩어지지 않고 국물이 뿌얘지지 않아요. 근데 이 달걀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맛을 알고 있는데 네. 그 맛에 토마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맛이 어울릴까요? 좀 뜨지 않을까요? 일단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드셔보시고 알겠습니다. 표현을 네. 잘해주세요. 예. 이제 끓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소금, 후추간을 1차로 하고 나서 달걀을 부을게요. 네. 후추 그렇죠. 넣어서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달걀을 이제 주라를 친다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근데 확실히 이제 달걀 색깔과 토마토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요. 네, 너무 이쁘잖아요, 색이. 오. 그리고 국물도 이렇게 맑은, 그렇죠? 뿌얘지지 오. 않았죠. 이때 막 너무 해지면 안 되는 네, 거죠? 섞으시면 안 돼요. 파를 넣고 불을 꺼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러면 완성. 그럼 저는 선생님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담아요.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된 토마토 달걀국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어떤 맛일까 냄새를 먼저 맡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걀국의 냄새 향기에다가 토마토 향기가 싹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상큼한 향이 네. 나죠. 새콤, 상콤. 외국 음식 같은데 갑자기. 저희는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이렇게 후다닥 잘 끓이거든요. 아. 토마토를 껍질 벗겨가지고 아니면 바쁠 때는 그냥 껍질째로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맑은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글몽글 부드러운 토마토 달걀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스테이크 영양밥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팅이 마친 스테이크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레스팅을 해놓으면은 육즙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고기의 맛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사실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구워주거든요. 그렇죠. 와. 촉촉하게.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좀 얄팍하게 썰어가지고요. 또 뜸 들이는 밥에 넣어야 되니까요. 요거를 다시 합체를 해서. 지금 이 고기 상태가 지금 레어, 미디움 그 사이 아닌가요? 그렇죠. 미디움 레어 정도. 근데 저희가 뜸을 들여야 되니까 안에서 조금 남은 열로 살짝 더 익을 거예요. 그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익혀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워졌죠. 네. 그리고 이제 밥이 아까 뜸이 다 들어진 것 같거든요. 네. 아, 뜸 들이기 전이죠. 12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어. 자, 이렇게 어. 윤기가 돌거든요. 그러면 한번 위아래로 섞으신 다음에 아. 지금 이렇게 뚝배기에 밥을 하게 되면 남은 열이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마늘칩, 마늘칩을 2번에 나눠서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쪽파. 아까 좀 많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숨이 죽어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씀 아까 네. 하셨었죠? 이렇게 밥이 안 보일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이 위에 고기를 얹어줍니다. 얹어주시고 마지막에 마늘칩 듬뿍. 그리고 뚜껑을 덮어가지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누룽지가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센 불에서 한 3분 정도만 따닥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마지막에 불을 확 올려주시면은 밑에가 약간 버터 누룽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한 번만 세게 올린 다음에 불을 끌게요. 네. 자, 한 2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네. 완성이 됩니다. 뜸을 들일 때 센 불로 했기 때문에 살짝 누룽지도 생겼을 거예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해서 영양 가득한 스테이크 영양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스테이크 영양솥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불린 쌀을 볶을 때 다진 마늘을 넣어 함께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쌀의 잡내가 제거되고 구운 소고기와도 잘 어울린다는 사실. 입안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 향이 일품. 스테이크 영양솥밥으로 품격 있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